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12페이지 이 천간지지에서 각각 용신을 논해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신, 희신, 기신 다 논할 때 항상 간지를 별도로 보고요. 또 간지 간의 작용도 간은 간, 지는 지를 우선 보고 또 간과 지가 서로 연결돼서 작용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신사신축, 병인, 병신. 이민운이 오면 병신과는 천극지충이 되겠죠. 병신과. 병화가 축월에 생하여 병화는 신령한다. 년의 신사, 사화가 축토를 생하지만 금국인이 도움이 되지 않고 반드시 자좌한 인목의 상생에 의지하며 시간 병화도 상조한다. 그런데 시간 병화는 년월의 신금과 합하여 그 기능을 잃는다. 일지 인목은 월지 축토와 합하고 이건 암합이죠. 본기 간에 합하는 관계, 갑기합이니까 암합. 더구나 시지 신금이 충국한다. 다행히 년지 사화가 상조하니 약간은 의지가 된다. 요약해보면 호 선생은 일주 병화에 3명의 도미가 있는데 병과 인과 사가 있다. 시간 병은 두 신에게 합을 당해 쓸모가 없다. 인은 축에게 암합을 당하고 신금에게 충국을 당하여 소용이 없다. 나머지 사화가 있는데 사화도 배열관계로 인해서 축토를 먼저 생하지만 다만 일주병을 조금 도와줄 수 있다. 즉 일주는 신약이고 용신은 사화라는 뜻이죠. 병신합, 그러니까 년과 일이 병신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조는 일시 2대2 연월 이렇게 돼 있어서 지지간에 상호 연결이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년의 사화는 일의 인목과 연결이 돼서 일주 병화를 도울 수 있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천간끼리 합이 있으면 그 밑에 앉아있는 좌지죠. 좌지. 이것끼리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물론 중간에 방해 요소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방해 요소가 없으면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있으면 좀 장애가 있겠죠. 출생할 때 사화가 손상을 입고 인목 편인도 신금에게 극을 입으니 윗사람의 보살핌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양녀로 간다. 이 양녀로 가는 것은 이렇게 인성 위주로 보는 것은 1차원적이죠.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1보대운 이민운, 시주와 천극지충, 임수는 병화를 극하고 한동을 가중하는데 인목이 나오니 더더욱 두드러져 신금에게 충을 당한. 좀 호선생은 항상 이 원국이 주동해서 뭔가 작용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국은 원칙적으로 해극의 경우가 아닌 이상은 피동이죠. 그래서 원국이 외기인, 유년이나 대운, 6월에 작용하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동기 가뭄. 원국이 세운을 충한 것은 아니다. 제가 써놨죠. 그래서 인성이 깨짐을 당하고 따라서 음호가 이르지 못하며 졸업장도를 얻어 이르지 못하니 이 대운 공부를 하지 못한다. 이민운의 도리어 사화는 축토를 생하여 기가 토에게 설을 당하고 그 후에 신금을 생하여 인목을 극하니 인목은 전혀 보호가 없어 손상이 심각하다. 이민운은 그렇죠. 이민운. 사중병화나 인중의 병화 모두 다 온전히 하기가 어렵다. 이민운, 그러니까 임수가 기신입니다. 임수의 단점. 인목이 희신인데 희신에 하지 못하죠. 그러면 장점이 발휘되는 게 아니고 단점이 나타나기 쉽다. 식상이 없는데 임수가 7살이 오니까 이때 임수는 단점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상, 임수는 7살이 되는 거고요. 격신 대비는 상관이 되는 거예요. 격신은 뒤에 보시겠지만 주어법에서는 신, 기, 병, 갑. 이게 격이고 이게 격을 보호하는 호유용신, 그 다음에 경금 가신을 제거하는 병화와 갑목. 임수는 기신이죠. 물론 경금이 같이 있으면 약간의 희신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금을 설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천간에는 신금과 병화밖에 없죠. 그래서 7살과 상관의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이 나한테 나타난다.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뭐 사고랄지 뭐 인연, 부덕에 부모 인연이 없달지 뭐 다친달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진운에는 약간의 재물을 저축했다. 갑진운. 갑진운 중에 기운년 망종후에 갑운 상하로 나눠서 보면 갑운 일주가 제왕신약한데 원국에서 운이 천간 대운이 갑목 편인으로 가니까 일주를 돕죠. 그래서 자연이 순조롭다. 신금은 갑목을 손상하지 못하므로 원국에서 약하고 병화가 동하면 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갑목은 바로 일주를 생하여 재를 감당하게 한다. 갑과 진의 교운기인 갑인년. 이 호일면 선생 간법에 의하면 이 교운기에는 대운은 안 봐도 되고 유년이나 유월만으로도 논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갑인년에 혼인을 논했으나 이루어지 못하는데 이 팔자는 관성이 하나도 없으니 본래 혼인이 지체되는 현상이 있을 것이고 일지 배우궁 또한 시지 신금이 충한다. 충은 흩어짐을 의미하고 따라서 응축되어 모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금이 여기서 지금 합으로 합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작용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니까 갑목을 극하지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갑인년에 이런 그 갑목은 희신이었죠. 청용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유년 갑의 긍정적인 측면을 얻는 시기입니다. 결혼을 논한다면 갑은 임자년에 잠깐 사귀다가 스스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갑은 개축년 10월부터는 혼인에 전념하고 강하게 원하는 것은 갑은 말 진과 교운 전 갑인년
그러니까 임자, 개축, 갑인년 이렇게 오는데 갑인년에 비로소 강하게 원했다 이런 거죠. 병인월, 특히 병인월이 되겠죠. 병인월. 갑과 병은 이 팔자에서 유용한 글자죠. 파국은 4월 기사월로 봐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기사월은 갑목이 합을 당하죠. 유년에 갑목이 합을 당해 쓸 수가 없다. 을묘년은 건강이 좋지 않다. 대우는 진이고 갑인년이 끝나고 을묘 정인으로 교체되는데 이때는 을묘년, 이때는 임묘진 목방. 그렇죠? 인묘진 목방. 을목 정인은 묘목이 신금에게 극합을 당하여 정인이 극을 받으니 건강이 좋지 않다. 목방이 혼잡, 인성 기신이 재성의 문제로 드러남은 활동에 심각한 제약의 모습이 주로 건강 문제다. 앞에 이 극을 받으니 좋지 않다. 여기까지는 호일명 선생과 그 호일명 선생의 그 강의 내용을 정리한 그 학인이고요. 여기 이 뒤는 제가 주보법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좀 섞여 있는데요. 아까 주보상으로는 신금이 격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국에서는 일주에 대해서 인성이지만 주보상으로는 재성이죠. 그래서 인성과 재성의 좋지 않은 측면을 우리가 읽어주면 되는 거죠. 36세에 병진년에 이수술을 했다. 당년에 이유가 좋지 않다고 논한다면 비교적 심각한 것은 총 3개월이다. 개사월, 병신월, 무술월. 병신월에 매우 엄중한 시기, 무술월에는 비로소 수술할 것이다. 이유는 대우는 진토인데 토는 위에 속하고 일지임목은 내내 진토, 축토를 극하려고 하지만 신금에게 충을당해서 달성할 방법이 없은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신금이 합을 당할 때 인목이 자유로워지니까 인목이 토를 극하려고 발광할 것이다. 그래서 인목이 살아나는 때를 3개월을 찾아낸 거죠. 기리흉을 먼저, 희기를 먼저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읽어볼 때는 다 수긍이 가지만 나중에 다른 그 사주팔자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희귀 판단을 우리가 회피할 필요는 없죠. 항상 찰, 세왕, 그다음에 명, 희귀 이런 게 적천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왕을 관찰하고 희귀를 분명히 하고 이런 것인데 희귀를 정면 돌파해서 먼저 판단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통변을 해 나가는 것이 정석이죠. 그래서 주보법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는데 지금 그것을 그렇게 정면 돌파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나 각각 글자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로 오해해서 그 사주팔자 상황을 읽다 보면 읽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나중에 다른 사주팔자에 적용할 때는 딱히 자신이 있게 적용을 못하는 거죠. 적용을. 병진년 개사월
원인은 사화가 신금을 합주한다. 그렇죠. 그래서 6월에 있는 사화가 신금을 합한다. 6월은 원칙은 항상 유년에 종속되는 거죠. 유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년과 상생, 상보 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유년에 종속된다고 해도 같이 원국으로 작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년이 작용을 멈추는 구간이었을 때는 당연히 6월이 대운이나 원국에 작용하고요. 또 원국에 같은 글자가 있는 6월이면 또 작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6월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두었죠. 어쨌거나 지금 개사월은 사화는 을묘년 개사월이니까 지지, 묘와 6월, 사화는 서로 배척하는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묘와 사가 같이 대운이나 원국에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임묘진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4월은 사신합, 원국에 또 사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음기가 이루어져서 사신합이 이루어지고 인사형도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겁니다. 간목이 발휘를 한다고 하지만 인목이 인사형으로 인해서 온전히 토를 극할 정도의 영향을 갖고 있지는 않죠. 약간 미약합니다. 그래서 위가 아픈데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7월 병신월은 병화가 신금에 합을 당하여 화는 생토가 불가하고 신금은 년지의 사화에 합을 당해서 당한다. 지지 신월은 유년지 묘목이 그 다음 해, 다음 월 6월에 멈추지만 이미 신월에도 금의 기운이 왕한 월이기 때문에 작용력이 없죠. 따라서 신금은 또 원국에 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원국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목을 충할 수 있죠. 인신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신충이 가능한데 신월에 인신충이 가능한데 사화가 있기 때문에 사신합이 또 있어서 충하는 역량이 또 그렇게 좀 완화되죠. 그래서 인목이 또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때 토는 원천, 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쉽게 손상이 됩니다. 병화, 사화 또 모두 꺼지니 이런 상황에서는 위가 차오가지고 쉽다. 따라서 병신월과 개사월의 병증은 같지 않다. 하나는 차가워지고 하나는 손상이 돼서 그러니까요. 다르죠. 9월 무술월은 이때 천간상에서 병화와 무토가 같이 가는 것인데 병화는 신금에게 합을 당하고 나머지 무토는 혈을 단신인데 무토가 출간한 상황에서 바로 대운 간목의 극을 당하니
울면서생은 하반기운이어도 천간을 항상 같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년병진과 예를 들어서 대운 갑진의 진진자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대운 간목이 동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진진자영은 화가 꺼지는 거죠. 병진년, 병화와 술토의 열성인자의 문제다. 간목의 문제가 아니다. 천간은 극을 받는 것은 병의 정황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2월에 수술한다. 병진년의 병은 전년 병술에서 시작해서 당년 임준에 중단되고 병신월에서부터 부월, 그 다음에 이민월까지. 오타가 나왔습니다. 갑진, 진운 37세 정사, 겨울에 옛날의 병이 재발하였다. 이때 신해월 및 임자월이 응한다. 이유는 10월 해수가 사화를 충고하고 더구나 해수는 신금을 전후하여 인목을 생하는데 이때 지지는 토와 목의 그룹으로 대치되는 거죠. 대립됩니다. 토는 화가 와서 상생함이 없으니 가장 약하다. 목은 금수가 전전 상생하니 최강이다. 약한 토가 강목을 만나니 유의병이 재발한다. 임자월도 같이 논하는데 다만 신해월의 엄중함에는 못 미친다. 원인은 자수가 축토를 합하고 화금 생목하는 영향도 해수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목이 강해져서 정사년, 신해월, 임자월, 이게 지금 이 인신충이 있는데 수가 강한 월이 오면 중간에서 통관하게 돼서 결국은 목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진운 38세 무오년 3월 병진월에 실족해서 입원한다. 3월 병진월은 원국 사화는 축토를 생하고 토는 다시 신금을 생해서 인목을 극하도록 한다. 그러나 사화도 신금을 합할 수가 있어서 신금이 인목을 충하는 위력에는 큰 영향을 준다. 사화와 축토는 음양의 관계로서 사화는 축토에게 완전히 설을 입지는 않으며 사화의 본기는 병, 그 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음으로 취급을 하죠. 축토의 본기는 기이고 음이다. 주의할 것은 지지는 방향이 있고 음양 속성이 없는데 천간은 성은 있기 때문이다. 천간은 성이 있고 방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지가 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천간은 형충파일을 논하지 않는다. 대운 진토가 오면 달라진데 이때는 사화의 세력은 진토의 설을 당해 사그라지고 진토는 다시 신금을 생하고 인목을 극한다. 형충파에는 운리 지지에만 있는 거죠. 방향의 어떤 문제로서 접근하는 겁니다. 병진월, 병화는 신금의 합을 받고 일주는 방조를 잃는다.
지지의 진토가 출현해서 완전히 사화를 전화하여 신금의 영향을 강하게 하니 이때는 일지목은 완전히 충으로 무너지는데 목은 골, 그러니까 뼈, 머리를 의미하고 지지에서는 다리니까 다리로 판단한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왜 병진년 혹은 정사년에 발생하지 않았는가 있다. 병진년의 3월은 임진, 정사년의 3월은 갑진이니까 완전히 다르다. 병진년의 임진월, 금이 극설을 당하죠. 그래서 금이 약해지기 때문에 금극목으로 목을 치더라도 손상하기가 어렵다. 정사월 갑진월은 금이 또 극을 당합니다. 정화와 갑목이 힘을 합해서요. 그래서 유년은 반드시 6월과 같이 결합해서 봐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알 수 있죠. 무오년 신유월 골암으로 죽었다. 무오년의 7월은 경신인데 천간무토는 경금을 생하고 갑진운의 갑목을 극하고 지지오화도 토의 설을 당하며 토가 생금하고 인목을 극하니 2월에 목이 절멸된다. 남은 천간병은 신에게 합을 당하니 숨을 쉬지 않는 병화가 되고 신유월 신금이 다시 한번 합을 하니 병화는 멸한다. 사람이 죽는 것이다. 천간에 2개의 신금은 모두 병화에게 합을 당하는데 병화는 비견이고 신금은 정제이니 죽기 전에 금패물을 모두 자매에게 보낸다. 만약 동지에서 년주를 바꾼다면 임오년주가 되는데 년간 임수가 병화를 극할 수 있어서 자매는 재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너무 좀 단순하게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어쨌든 동지 환년 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는 일단 취하지 않는다는 어떤 전제를 깔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지금 대운, 유년, 유월별로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이 팔자는 그 핍진법, 행운법을 확실하게 하는 사례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주보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원국에서 병신합이 있습니다. 신금은 합을 당해서 영양 발휘가 떨어지는 거죠. 신금은. 그리고 병은 합류하니까 병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바로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보면 가신 경금을 제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주부가 혼자 상태인데 가신 경금이 잘 제거되지 않는다. 경금이 재죠. 재에 대한 욕망이 높지만 손에 잡히는 재는 많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재와 인성의 대립. 인성은 목이죠. 인신충 대립. 혼잡하고 막지 못한 것. 이것은 부모 복덕이 얕고 재물 인연이 박약하다. 뭐 이런 정도 보면 됩니다.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이제 주보법의 효용은 각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항목별로 태극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태극점, 항목, 시험이면 시험, 우리가 관성, 관살, 식상,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되는데 희신 위주로 정하는 거죠. 학력이면 식상 위주로, 인성은 보조이고요. 이런 식으로 주보를 취하고 나면 항목별로 내가 태극점을 정할 수 있어서 희기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안을 빨리 알아낼 수 있죠. 학업은 식신상관이 태극점입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을 보면 이 팔자는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희신은 기토입니다. 기토상관. 그러면 무토 식신은 기신이 되겠죠. 그래서 간목으로 그걸 제거하는 거죠. 희신 간목으로. 그래서 학업의 태극점은 기토와 간목을 같이 본다. 임민운, 임수는 기신이라고 했죠. 인목은 희신이나 인사형, 인신충으로 기토를 청하게 하지 못하니 학업이 불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배우자는 여자니까 관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임계수가 있는데 모두 기신입니다. 임수는 병화를 극하고 청용신, 그 다음에 계수는 신금을 설하죠. 그래서 관살이 모두 기신이다. 임수는 간목으로, 계수는 기토로 제어한다. 이 간목과 기토가 학업의 태극점하고 똑같이 배우자에 대한 태극점입니다. 배우궁, 육치는 궁도 봐야죠. 육치는 반드시 궁성을 같이 본다. 배우궁에 있는 간목이 겹치니까요. 태극점이다. 간목 중심으로 태극점. 그러면 간목을 중심으로 보려면 또 병화를 같이 봐야죠. 그래서 갑과 병화를 중심으로 본다. 여기서는 기토와 간목을 중심으로 본다. 간목을 보면 또 병화가 따라오죠. 그런데 우리가 1차 태극점, 그 다음에 구응하는 2차 구응 글자, 이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기, 갑, 이렇게 가면 병은 3차죠. 3차.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토는 제껴두고 간목부터 보는 거죠. 따라서 갑운이 혼기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 임자, 개축년 모두 기신이다. 임자, 개축년은 마음은 있고 본격 나서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갑인년이 이성인년을 강하게 희망한다. 병화가 합에서 풀려서 합거되면 경신금이 같이 왕해져서 목성을 모두 멸진한다. 병인월의 응기이다. 본래 병화가 직접 원국 대운에 작용한다. 기사월이면 기토는 유년의 간목을 합주. 본래 간목과 기토가 배우성 희신이나 합반되니 6월이 유년을 합하면 6월도 활성화되어 원국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작용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죠. 부모 인연은 신금과 병화를 본다. 붙이는 경금 기신이니까 병화. 신금은 따로 별도 논할 필요는 없고요. 붙인 육친 볼 때 구체적으로 볼 때는 신금을 볼 필요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신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병화가 중요한 거다. 남성에게는 정편제가 혼잡되는 건
육친상으로 어쩔 수 없는데 여성에게 정편적 혼잡되는 것은 일단 혼잡을 먼저 가려는 청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화를 취하는 거죠. 모치는 인성을 보는데 간목이 희신이죠. 그런데 간목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응신 병화를 같이 봅니다. 이렇게 보면 육친에서는 병화가 핵심 글자죠. 배우자에서는 간목이 핵심 글자고요. 동주에서 극한이 그러니까 신사 이런 거잖아요. 부친 동택성이 신사주는 신금이 부친이죠. 재성 희신 사화는 모친이죠. 병화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신금이 동태성이고 병화로서 가신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둘이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같은 주에 있으면서 도리어 신금의 사지 역할을 하는 거죠. 부친복이 없다. 모친 정인을 간목이 대신하는데 충파. 을목이 없으니까요. 간목으로. 축토 모친궁이 사축 금국으로 화해서 가버리는 거죠. 기토가 희신인데요. 역시 복록을 얻지 못한다. 갑진은 무오년 사망식인데요. 수명은 채용신을 위주로 본다. 혼잡을 제거하는 글자 위주. 병화는 병화인데 정화를 제거하는 기토가 동태성이다. 일간 병화가 희용이니까 혼잡을 제거하는 글자를 보는 것이다. 무토가 혼잡할 경우에 제거가 가능하면 무탈하고 불가하면 위기이다. 진은 무오년 무토가 극왕해서 혼잡하는데 신유월 원칙상으로 6월 신금과 유년에 작용해서 대운과 온기는 작용 불가하지만 원국이나 대운과 합을 하는 경우 일종의 진입현상으로서 작용이 가능하다. 다만 간접작용이 가능하다. 유년간과 배척하지 않으면 동행이 가능하다라고 써놨죠. 무조건 6월은 유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이런 예외도 있다. 유년 6월이 대운 원국에 동행해서 작용이 가능하다. 무년 신월, 예를 들어서 무신이 대운 원국에 작용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중에 뭐 진입 현상, 그러니까 합, 유년 (6월) 대운 하반기 운인데 유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상반기 대운을 합하는 글자가 왔다. 그러면 이 유년에서는 상반기 대운간도 같이 본다. 만약에 6월이 그런 상황이라면 6월이 대운이나 원국과 합을 하는 상황이라면 유년이 그 6월을 통할한다. 통할한다고 해도
그 유월도 원국이나 대운의 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일종의 잠시 살아나는 거죠. 작용력을 회복하는 거죠. 살아나는 게 아니고. 다음 사례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